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수첩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MB 자원 외교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원 외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게 자원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388개 사업에 4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간 공기업을 더해서요. 예. 35조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40조 원 투자했는데 35조 원을 번 게 아니라 손실이 35조 원. 예. 그리고 MB 자원 외교의 국부 유출 최전방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른바 삼두마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3개 회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26조 원. 이 중에 2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예. MB 자원 외교는 이른바 5인방이 핵심입니다.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덕 전 의원, 예.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지금의 경제부총리요. 부총리네요. 윤상직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지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자원외교 5인방. 네. 이들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MB 자원외교 왜 국정조사 요구가 빗발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근데 뭐 투자한다고 꼭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니까 뭐 왜 국정조사까지 저렇게 요구를 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말로는 자원외교였는데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 유출 아니겠습니까? 4대강에 22조, 뭐 여기에 35조, 방산비리에 몇 조, 뭐 자관 뭐 100조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원외교를 빙자해서 수십조 원 헬스를 빼돌린 사건은 MB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혹시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지.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선의 노영민 의원을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어제 첫 회의를 열었고요. 예. 노영민 위원장은 어제 통화를 하니까 자원외교 5인방과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이제 MB 자원외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아예. 예, 권력형 그렇죠? 게이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외교 참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영준 전 차관의 진두지하에 벌어진 MB 자원외교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문제는 현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책임자들을 감싸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은 이명박 정부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근데 자원외교를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근본적인 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이 우리가 그 캐나다 하베스트 석유 회사가 있는데 이게 석유 공구를 이제 살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도 석유가 생산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석유공사법에는 정유회사는 못 사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날이라는 석유 정유회사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1달러에 정부가 판매한 회사입니다. 1달러짜리 회사를 1조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이 적자만 지금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이고 예를 들자면 규정에도 없는 걸 이렇게 한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총 쓴 돈이 40조, 손실 35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들만 22조의 손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철저히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민변하고 뭐 저 참여연대에서는 아예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해서
먼저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는 아예 방침을 바꿔서 다음 주 초에 세계 공기업 전직 사장 등을 동시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다음 주 초쯤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전직 사장과 임원 그리고 부실에 연루된 현직 임원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네. 공기업의 그 전현직 임직원들만 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MB자원외교 5인방까지도 그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3개 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고발 대상이고요. 그렇지만 5인방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가 입수되는 대로 당시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이상덕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당시 장관, 윤상직 당시 자원정책관에 대해서도 2차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민주사회를 위한 조수진 변호사는 공기업 담당자들의 배임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담당자들이 꼬리를 자르지 않고 사장의 지시로 했다. 사장은 윗선 정부나 청와대의 지시로 했다. 그것과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 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면은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윗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순진 변호사는 특히 MB 자원 외교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인 만큼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돼야 한다. 손해배상까지. 투자를 결정한 공기업 임원이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돈 갖다가 이렇게 쓰고 손실 많이 본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죠. MB 자원 외교의 주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노영민 특위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당시 정책과 지휘란에 있는 관료들과 공기업 사장들이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잘못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VIP 자원 외교는 전수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했는데 그냥 손실 봤다. 사실 이것도 문제죠. 국민 돈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투자 손실 외에 금은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리베이트, 비자금 이런 식이요. 뭐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이런 과정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특위위원장은 누가 속였냐, 누가 투자를 권고했냐, 그리고 국제 브로커가 개입했는데 이 국제 브로커를 소개한 권력 내 실체는 누구냐, 이걸 조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외교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부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외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대한 국부 유출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